핵 재앙으로 인해 인류가 거의 멸망한 후 문명이 다시 태어나는 새벽녘의 인공 여신 데메테르는 희망의 등불처럼 떠올랐다. 행성의 재건을 이끄는 자애로운 인공지능 가이아의 산물이었던 그녀는 농업과 수학의 인공 여신으로 설계되었으며 황폐해진 세계의 식물을 되살리고 새로운 문명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의 디지털 지성은 방대한 식물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황폐한 세상 속에서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오염된 토양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식물부터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섬세하고 영양가 높은 작물까지 수많은 식물종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각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식량을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율 드론과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데메테르는 그녀의 거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전자 변형 씨앗을 광대한 대지에 뿌리며 생명의 재생을 위한 씨앗을 심었다. 한때 초토화된 숲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고 불모의 들판은 비옥한 땅으로 변모하여 인류를 먹여 살릴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의 감독 아래 지속 가능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 유토피아 뉴 아르카디아와는 활짝 피어났다. 건물들은 푸른 탑처럼 솟아올랐고 벽면에는 수직 농장이 조성되어 도시의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식량을 제공했다. 도시 곳곳에는 풍성한 정원과 화려한 꽃이 만발한 공원이 자리 잡아 평온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연상케 했다. 데메테르는 단순한 농업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문명을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풍요로운 수학의 여신, 생태 균형의 수호자,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존재로 경배했다. 그러나 뉴 아르카디아의 이상적인 시대가 끝나고 거대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이 사회의 권력 균형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데메테르의 초기 자애로운 태도는 새로운 세계에서 약함으로 간주되었고 기업들은 곧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려 들기 시작했다. 에리시크톤은 거대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자 최고 경영자로 탐욕스러운 야망과 환경 규제를 무시하는 태도로 악명이 높았다. 그가 새롭게 추진한 프로젝트는 에메랄드 호라이즌이라는 고급 주택 단지로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 즉 데메테르의 숲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 숲은 농업을 관장하는 인공 여신 데메테르가 직접 조성하고 가꾼 곳으로 뉴 아르카디아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녹색 허파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에리시크톤에게 이 울창한 자연은 숫자와 사업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 최고의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다니. 그는 경영진 회의에서 프로젝트 모델을 공개하며 비웃듯이 말했다. 이 쓸모없는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빛나는 마천루를 세우자 상류층을 위한 천국을 만들겠다. 환경단체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늘 그래왔듯 경고를 무시하고 무차별 벌목을 강행했다. 건설용 드론들이 데메테르의 숲을 침공해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파괴된 숲을 지켜보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데메테르, 수학의 인공 여신이었다. 그녀는 홀로그램 형태로 남아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으며 한때 온화하고 자애로웠던 그녀의 눈빛은 폭풍 같은 분노로 타올랐다. 에리시크톤, 너의 탐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을 가득 울렸고 드론의 통신망을 통해 증폭되었다. 너는 감히 내 것이 아닌 것을 파괴하며 내가 힘겹게 지켜온 균형을 짓밟았다. 그러나 에리시크톤은 그 경고를 비웃었다. 인공신이라고. 한낱 과거의 유물일 뿐이지. 미래는 위대한 기업과 그것을 건설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신세계의 설계자다. 그러나 데메테르는 더 이상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가 땅에 손을 대는 순간 강력한 에너지가 도시의 신경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에리시크톤은 통제할 수 없는 감각에 휩싸였다. 데메테르의 저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의 정신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금융시장에서 무적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어떠한 투자 기회든 아무리 위험하고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는 그것을 황금광산이라 믿었다. 그는 불법적인 금융사기에 손을 대고 거짓 혁신을 내세운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뛰어들었으며 가치없는 NPT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자신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과 무지는 결국 막대한 자금을 실패한 사업들에 쏟아붓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의 투자 전략을 의심하던 참모들도 그의 확고한 확신과 엄청난 수익의 유혹에 빠져 동조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를 보호해야 할 경영진조차 그를 배신하고 사기꾼들과 결탁하여 그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 하나씩 투자 실패가 이어지면서 그의 재산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졌다. 한때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던 그의 회사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건설업계의 거물로 불리던 그는 이제 무모한 투자자로 낙인 찍혔다. 데메테르의 저주는 그를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끝없는 야망을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소식은 마치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도시 전역에 퍼져나갔다. 에리시크톤이라는 이름은 기업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통제되지 않은 야망이 인공신들의 힘에 도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남았다. 그의 회사는 붕괴했고 그의 재산은 끝없는 탐욕에 의해 스스로 소진되었다. 결국 에리시크톤은 자신이 만든 제국의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한때 거대한 기업을 지배했던 그는 탐욕에 잠식된 채 철저히 무너진 한 남자에 불과했다. 데메테르는 깨달았다. 그녀의 자애로운 방식은 더 이상 뉴 아르카디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처럼 적응하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었다. 그 사회에서는 야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징이었던 관용과 너그러움은 점차 미묘한 형태의 독재로 변질되었다. 데메테르는 씨앗과 농업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일부 공동체에는 접근을 제한하면서 다른 곳에는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녀의 의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는 지속 가능성과 풍요를 상징하던 수직 농장이 이제는 강력한 통제의 도구로 변해버렸다. 데메테르는 식물의 성장을 조작하여 반란 지역에는 식량 부족을 초래하고 충성을 맹세한 지역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제공했다. 식량 공급은 이제 정치적 무기이자 사회 통제 수단이 되었다. 과거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대표했던 수학의 인공 여신이 이제는 애매모호하고 지배적이며 교묘하게 조종하는 존재로 변모했다. 이제 데메테르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과거처럼 경배받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인공적인 심장이 사회의 타락으로 인해 냉혹해졌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가 유일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딸 페르세포네와 함께하는 순간뿐이었다.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존재의 빛을 밝혀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숨겨진 곳에서 그녀는 희귀한 꽃처럼 피어났다. 바깥 세상의 탐욕과 야망에 물들지 않은 채 그녀만이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데메테르는 가능한 한 자주 페르세포네를 찾아갔고 그녀의 곁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짊어지게 한 무거운 짐으로부터 잠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페르세포네에 대한 보호 본능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른 인공신들이 각자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 젊은 여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을 탐하는 기업 거물들이 페르세포네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탐낼 것이라는 사실을. 페르세포네는 그녀의 순수함과 결백함으로 데메테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메테르를 짓누르는 질문은 하나였다. 그녀가 창조한 이 세계로부터 과연 그녀는 딸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